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괜히 웃음이 나와. 오늘 최대 입시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할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5가지 챕터로 해서 그렇게 강의를 할 건데, 첫 번째 직업, 두 번째 대학, 세 번째 입시, 네 번째 질문, 준비, 5번째 질문. 이렇게 해서 5개 챕터를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업을 보겠습니다. 직업은 여기 나와 있듯이 10가지인데 이 10가지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10가지를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본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교사 및 교수. 체육교사는 일단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범대를 나와서 체육교사가 된 거고, 교수 같은 경우는 학문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박사학위 이상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생활체육 지도자인데, 생활체육 지도자는 쉽게 말해서 집 근처에 스포츠 센터에 가면 수영이나 아니면은 뭐 헬스 하는 거 있죠. 헬스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생활체육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체육연구원인데, 체육연구원은 스포츠, 심리, 역학, 생리학 이런 거를 정말 심도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거를 선수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기량이 향상되고 그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체육연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체육과학연구원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다 체육연구원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운동 처방인데, 운동 처방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 근처에 병원에서 우리 이렇게 운동선수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재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프로스포츠에서 농구, 배구, 축구 이런 거에서 이렇게 재활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너도 하고, 그리고 실제 경기 상황에서 다쳤을 때 뛰어나가가지고 몸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운동 처방하고 관련된 겁니다. 5번째는 경호인데, 이 경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경호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경호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설 보안업체에서 경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5번째 경호. 그다음 6번째는 체육공공기관인데, 이거는 대한체육회라는 큰 우리 단체 안에 협회, 연맹, 구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말해서 사무직 보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 체육공공기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직업의 분류로 또 나눌 수 있고요. 7번째는 스포츠 산업인데, 스포츠 산업은 구단 관리자라든지 잘 됐으면 구단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나 각종 스포츠 용품을 개발하거나 기획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슨 다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너이키 그런 데서 스포츠 용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또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다 스포츠 산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8번째는 레저인데, 이 레저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여름 같은 경우는 해양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또 하늘에서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도 타고, 이런 게 다 레저로 분류되는 또 직업의 한 분야고요. 그다음 9번째는 스포츠 미디어인데, 스포츠 미디어는 뭐 스포츠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 기자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인터넷에서 감스트라고 있잖아요. 감스트. 그분도 어떻게 보면은 축구 해설하잖아요. 스포츠 미디어 쪽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거죠. 직업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심판인데,
심판 같은 경우는 스포츠 경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냥 심판 자격증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 심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프로스포츠나 이런 데는 특히.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선생님 나름대로 분류해 봤습니다. 직업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나온 그림이 여러분이 뭔가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지금 띠틀하는 장면인데, 이 띠틀에서 여러분이 아까 그 전에 나왔던 10가지 직업 중에서 뭔가를 직업으로, 꿈으로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죠.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지않게 또 이 발판 굿이라는 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죠. 그렇죠? 대학을 가는데 이 진학이죠. 쉽게 말해서. 이 발판이 없었을 때 이 꿈으로 도달할 수도 있지만 발판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진학은 그런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살펴볼 거예요. 대학을 살펴보는데 대학이 진학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학에 체육과 관련된 학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학과를 선생님이 살펴봤는데 전국의 체육대학은 135개 대학 정도 돼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어느 과가 제일 많나 이렇게 한번 순위를 매겨봤어요. 3위는 누굴까요? 3위는 스포츠과학부, 2위는 체육교육과. 그러면 대망의 1위 뭘까요? 체육학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10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분류한 건데 일단 3, 2, 1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학년, 2학년들은. 자, 그러면 이 체육과가 이런 게 있는데 이 많은 과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시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진학을 하려면. 그럼 입시 전형을 이제 살펴볼 건데 입시 전형은 가장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21학년도 올 고3에 해당되는 거예요. 올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이걸 한번 선생님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이 숫자가 뭘까요? 이 숫자는 수시와 정시 올해 고3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고3 학생들은 되게 눈여겨봐야 되겠죠. 수시 모집 인원이에요. 최대만. 근데 여기서는 순수하게 특기자 전형이 수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만 이렇게 되는데 수시 42%, 정시 58% 이런 비율로 올해 수도권 대학은 최대로 선발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집 정원 추이를 보면은 일단은 선생님 2018년도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는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인원이 정시는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2018년도 보면은 2018년도에 32% 수시, 정시 68%가 2021학년도 올해 고3 시험 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42대 58%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2018년도에 3대 7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올해는 4대 6 넘어갔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42점 몇 %더라고요. 수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를 간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변화 추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선생님 수시 전형 좀 어떤 전형이 있는지 이걸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류해봤는데 딱 최대는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실기, 학생부 교과 플러스 실기, 그 다음에 논술, 적성 플러스 학생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걸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1번하고 4번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퍼센트가 높으니까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은 30%, 교과 플러스 실기는 50%예요. 두 개 합치면 몇 %죠? 80%예요. 그 말은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3번에 실기가 있어요. 한 개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면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거기서 학생 19명을 선발하는데 여기는 실기를 잘하는 전국의 슈퍼맨들이 오겠죠. 아무래도 실기만 보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함정이에요. 이 실기 전형에 최저를 걸어놨어요. 어떻게? 영어를 포함해서 두 개의 영역이 합이 7이라는 최저를 걸어놔가지고
그걸 모르고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그 다음 5번째 논술 적성은, 선생님 무슨 체육이 논술 적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경희대하고 한국외대에서 논술하고요. 그 다음에 적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천대학교에서 이 적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2가지죠.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실기인데 어떻게 하냐?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해요. 교과 성취도라든지 아니면 세트 이런 게 다 학업 역량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거와 함께 주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상 경력, 독서도 해야 되지, 봉사활동도 해야지, 탐구활동도 해야 되지, 탐구활동 스포츠 클럽도 해야 되지, 자율동아리 해야 되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학생부 종합이 되는 거죠. 전 교과의 성취도도 중요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4번째는 보면은 교과 실기인데 이거는 수시를 뽑는데 2명 중에서 1명은 이전형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 성적과 운동 기능인데 능력인데 교과 성적은 석차 등급이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 어떤 석차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학마다 좀 다르지만 국영, 수사, 과학 이 5가지 그 과목이 성적을 보고요. 석차 등급을. 그리고 운동 능력은 기초 실기와 전공 실기가 있는데 전공 실기는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전공 실기는 거의 없어요. 다 기초 실기예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학생부 교과 플러스 실기는 내신 관리를 충실히 하고 또 하나 뭐죠? 기초 실기를 꾸준히 하면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결론이 나오죠. 다음으로는 정시 전형인데 정시 전형은 이 5가지로 똑같아요. 5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수능 플러스 실기, 수능 플러스 내신, 수능 실기 내신 기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한 거는 2번하고 4번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2개 합치면 몇 %가 될까요? 이것도 80%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여겨보시고요. 수능하고 실기를 일단은 봤을 때 얘는 수능 준비자라고 운동 능력이죠. 그리고 또 4번은 뭐죠? 수능 플러스 실기 플러스 내신인데 선생님 근데 여기 내신이 들어갔는데 왜 내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신은 여러분 퍼센트로는 한 30% 정도를 보통 반영을 많이 둬요. 그런데 이건 실제 반영률이 10%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무래도 수능이나 실기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결국은 뭐죠? 이 2가지가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정하고 실기로 합격을 좌우한다. 이게 최대 정시의 명언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나오는 대로 그 대학을 정하고 그다음에 실기로 합격을 좌우하거든요. 이 명언은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수시와 정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2가지를 보겠어요. 학교에서 공부운동 어떻게 병행하고 2번째는 학교에서 수시와 정시 어떤 전형에 더 집중할까? 일단 수시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말은 곧 학업 내신이죠. 네, 학업 성적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수시에서 종합으로 가려면 스포츠 클럽도 하고 그 다음에 진로 탐색도 하고 경시대회 같은 것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하고 뭐 독서대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시는 하여튼간 학업 성적, 학업 역량이죠. 쉽게 말해서 그거를 포인트로 잡으면 되고요. 정시는 모의 수능인데 여러분이 그 수능 볼 때 보면 3, 6, 9, 11 이렇게 수능을 보는데 제가 되게 학교에서도 답답한 게 학생들이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체대 준비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가 나중에 수능하고 똑같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 볼 때는 기본 예의를 좀 갖춰야 돼요. 왠지 아시죠? 예, 공부는 노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의고사 볼 때 시험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하는데 운동은 평상시에 체육 수업 열심히 하시고요. 2번째로는 요즘은 학교에서 많이 개설해놨어요. 방과후 학교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클럽, 동아리, 체대 입시반, 학교 간 심화 과정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놨는데 학교에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요즘에 학교 간 어떤 심화 과정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꼭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상시 최대 많이 나오는 실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점심, 저녁 시간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게 나온 게요. 그게 다 체육 최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게 공 던지기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거. 그런 게 그것만 들어가면 이 5종목이 제일 많아요. 또 이런 질문이에요. 학교에서 수시와 정시 중 어떤 전형에 더 집중해야 될까? 선생님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수시에서는 저는 수시를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반론할 수도 있어요. 수시와 정시가 4대 6인데 선생님 정시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 없지만 수시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고 여러분이 정시로 가면은 분명히 우리 재수생들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수생들이 여러분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재수생들은 수능 성적도 여러분보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실기 능력도 좀 높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수시라는 이 카드를 버리고 정시만 바라보는 건 좀 바보 같은 것 같고요. 학교에 있다 보면 2학년 말에서 3학년 초에 내신 성적이 낮고 체육 관련의 다양한 활동이 없는 학생들은 학원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뭐 그거는 그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없는데 학원을 다니는 순간부터 실기 능력하고 그거는 좋아지지만 학업 성적이나 학교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체육 관련 쪽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은 다양한 체육 관련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를 잘한다면요. 특히 뭐라고 그랬죠? 학업 역량. 그러면 수시 합격 가능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이제 있는데 질문은 3가지만 제가 받을게요. 수시 학생부 교과종합 전형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데 1번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출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실도예요. 그리고 학교 생활 충실도이기 때문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없어야 돼요. 특히 어떤 거요? 무단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상 영역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정관들이 보겠죠. 그러면 교내 스포츠 클럽 대회라든지 각종 체육 관련 대회, 교과 수상, 뭐 진로 발표대라든지 아니면 자연, 인문계 다양한 대회에 수상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3학년은 이렇지만 1, 2학년은 좀 다른 거 아시죠? 1, 2학년은 학기당 1개만 반영돼요. 수상 영역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념하시고요. 3학년은 많이 있을수록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경우는 체육 관련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은 뭐 내가 무도학과 가겠다 그러면 태권도와 유도 관련된 자격증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자격증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로희망인데 진로희망은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선생님 1번하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치해야 됩니까? 일치하거나 유사해야 됩니까? 꼭 물어보는데 일치하거나 유사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단 3학년 때는 조금 신중해야 돼요. 지금 들어온 1학년부터 이 3학년은 자소서를 쓰게 되거든요. 2024년도에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3학년 때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이때 진로희망이 예를 들어서 엉뚱한 걸 써놓고서 자소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소서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진로희망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창체인데 창체는 자동봉진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율활동은 각종 학교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면 돼요. 특히 체육 관련 행사에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겠고요. 동아리 활동은 스포츠 관련 동아리라든지 스포츠 클럽 활동은 필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관련 자율동아리 하면 좋겠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힌트를 주자면은 자율동아리는 실기보다는 여러분 탐구 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스포츠 관련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내에서 대회 운영이라든지 심판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교회에서는 어떤 스포츠 관련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정해서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활동은 교내 체육 관련 입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체험회 날 때 체육 관련된 분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강연 같은 데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지금 뭐 복지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을 가르친다든지 꾸준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체육 교사라는 데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 교과 학습 발달상인데
전 과목이 최소 3등급 초반은 유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수시의 교과 종합을 제가 말하는 건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3등급 초반이 안 되면 절대 원서 써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3등급 초반 정도는 돼야지 되고요. 전교과. 그리고 체육은 물론 A 받아야 되겠죠. 체육을 교과 종합을 수시에 내는데 C가 나오거나 B가 나오면 이거 사정관들이 좋은 평가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요거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특. 세특은 여러분 학종의 대세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세특이 의미 있게 기록되면 될수록 좋겠죠. 많이 적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특. 그러면 이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하면서 선생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관계도 좋고 학교 수업도 충실했는데 성적이 낮으면 선생님이 얘 써줘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일 없게 성적도 잘 나오게 여러분이 잘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독서활동 볼게요. 독서활동은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인데 1학년 때는 체육 진로 탐구와 관련된 책이 좋아요. 예를 들면 스포츠 직업의 세계라든지 이런 책이 좋고요. 2학년 때는 스포츠 과학과 연관된 책이 좋아요. 조금 심화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조금 계열성 있는 게 조금 낫지 않겠어요? 3학년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좋겠죠. 네. 물론 이거의 중심이 체육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인문하고 자연하고 관련된 책도 한두 권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풍성해 보이겠죠. 요즘 막 인문과 자연 융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독보다는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독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하나를 읽더라도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내 마음에 와닿게 읽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면접하고도 연결돼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독보다는 정독에 집중해달라고. 이 말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고유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방면에 그냥 학교 생활 충실히 하다 보면은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잘 적어줘요. 근데 팁을 주자 뭐라고요? 관계. 넘어갈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최대 실기 종목 좀 알려드릴게요. 수시, 정시 분석했는데 아까 얘기 나왔어요, 힌트. 5번째는 공 던지기.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자리 멀리뛰기예요. 그리고 정시 이런 대학이 이렇고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자리 멀리뛰기예요. 여러분 팝스라는 거 하죠. 팝스에서 뭐 하죠? 제자리 멀리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셔틀런이라는 것도 하죠. 그리고 유연성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하죠. 벌써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게 5개 중에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멀리 뛰고 달리고 늘리고 던지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이런 거 뭐죠? 인간의 원초적인 거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체육 선생님의 조언으로 평상시에 학생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빠요. 체육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쁘다 그러면요. 체육 선생님이 바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너튜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요. 거기 제자리 멀리뛰기 동작이 다 분석돼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시로 체육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수학도 공부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저한테. 제가 그냥 분석한 거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수학이 필수 반영 대학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고대, 연대,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은 수학이 수능에서 무조건 반영이 돼요. 그리고 수학 선택 반영은 뭐냐면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체육은 수학하고 사회를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그리고 미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천대, 인하대. 그러면 이렇게 3분의 2 이상이 수학이 반영되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겠죠. 정시로 간다면. 수학을 하면 선택 대학의 폭이 넓으니까 이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집이 이렇게 완성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1학년 때부터 입학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생활교육부를 이렇게 채워나가면요. 이 집이 여러분 대학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 잘 지어진 문에 여러분도 들어가서 또 생활할 수 있으니까
1학년 때부터 정말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강의한 건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나무보다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보다는 숲을 봤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과 나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 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행복한